자, 홍대 미대 면접 쪽집게 분석을 위해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홍익대 미대 면접에서 동일 소재를 통한 미술 작품에 담긴 내용 분석이었다면, 또 하나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담은 그런 도판의 비교 분석이 홍익대 미대 면접의 또 다른 단골 문제의 형태입니다. 미술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본인의 드로잉이라든가 그 제시된 도판에서 많이 물어보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잘 알고 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원리로요. 작품의 시각적 감성을 표현하는 아주 마이크로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점선면, 형, 색, 그리고 양감, 질감, 공감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감이라든가 공간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조형 요소입니다. 이전에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면접 문제 예시의 준비 시간과 구술 시간을 잘못 오기표했습니다. 것을 정정하지 못하고 또 바로 읽은 저의 잘못도 있기에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과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튜브에 더 이상 오셔서 악의적인 댓글 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계속 다신 분들에 한해서는 신고를 드렸습니다. 될까요? 네. 다양한 조형 요소 중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다른 이들보다 굉장히 월등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요 질감과 공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인제 입체적으로 드로잉을 했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조형 요소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드러내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난 그런 그 작가로요. 여기 보시면 그 뮤즈 시리즈를 잠자는 뮤즈 시리즈를 조각한 그 콘스탄틴 브랑쿠시입니다. 이미 홍대 면접 문제로 기출이 되었고요.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형태, 빛나는 표면의 질감, 요런 것들을 머리만 있는 얼굴 두상에 표현한 추상 조각의 거장입니다. 단순함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사물의 외관을 충실하게 재현하기보다는 단순화와 신비화를 통해서 이전 제가 그 연세대 면접 영상에서 말씀드린 공의 개념, 비우고 버린 후에 순수하고 단순하게 남은 본질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찾은 작가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인제 단순함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형상을 뼈대만 남겼던 자코메티와 좀 닮았다 할 수 있고요. 자코메티도 이미 홍대 미대 면접의 초창기부터 기출되었던 작가군이죠. 그래서 무어, 자코메티, 브랑쿠시 핵심적인 조각의 3 인방입니다. 모두 다 홍대 면접에 등장을 했고요. 그 가운데 여기 그 작품 가운데서 맨 끝에 보이는 공간의 새는 부리와 머리도 보이지 않죠. 새의 생김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오른다는 어떤 비상의 순간, 이 순간을 추구했었던 작가가 행복의 본질로 보고 그것을 절정의 체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절정의 체험을 마치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새를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디자인한 수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조형 요소는 선, 그리고 조형 원리는 강조, 그리고 질감입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강조, 질감입니다. 됐나요? 네. 조형 원리는요. 점선면형 같은 그런 조형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시각적 질서와 어떤 통일감을 갖고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논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우리가 그 주로 이제 조형 원리에는 균형, 비례, 통일, 조화, 율동, 변화, 대칭, 강조, 동세, 반복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좀 주요 타겟팅을 하셔야 될 그런 조형 원리는요. 균형과 비례, 율동과 동세, 반복입니다. 그 정의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드로잉 면접이라든가 제시된 도판에서 요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조형 원리 가운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율동, 동세, 균형, 비례입니다. 비례와 균형은요. 기하 도형 드로잉 면접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드로잉을 하면서 적용시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율동과 동세는 특유의 반복적인 조형미 때문에 자주 도판에 등장합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작년 기출 도판에서도 이 두 부분이 두드러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드로잉 면접에서도 교수들이 좋아하는 조형 원리를 적용시켜서 구술을
때 같이 인제 적용시켜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제시된 문제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 조형 요소와 원리는 동세, 점증, 반복, 차이점은 점과 색의 요소를 통한 율동적인 표현, 그리고 점과 대비를 이용한 통일의 요소, 선과 점강에 의한 율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얼핏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각 도판에 관한 조형적 해설이 붙여진다면 해석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더 하자면 드로잉 면접에서 자신이 드로잉한 작품에 관한 해석에 미술사적 도판 활용과 조형 원리와 어 요소의 어떤 적용을 구두 설명에 붙이면 작품의 해설이 굉장히 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보시면 구슬 연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가의 그 황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도 그런데 확실하게 도판 확정이 좀 안 돼서 일단은 요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될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어린 시절의 인제 추억이 담긴 구슬이라는 일상적인 사물, 그러니까 오브제를 사용해서 작품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무기물인 구슬을 통해서 꽃이나 세포 혹은 우주 행성처럼 유기적인 생명체 형상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그 조형 요소는,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는 점과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슬 형태가 기본적인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데 3 차원의 입체적인 점이자 완벽한 구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지는 조형 요소는 색입니다. 색채 대비가 특히 인제 두드러지는데 작가는 인제 의도적으로 색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한색 계열인 푸른색 구슬들과 그리고 난색 계열인 이런 따뜻한 노란색, 요런 붉은색 구슬들 사이에서 약간의 색상 대비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차가운 색이 바깥을 감싸고 있고요. 따뜻한 색이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어서 마치 에너지가 안으로 응축되거나 중앙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구슬 표면에 매끄럽고 단단하며 빛을 반사하는 어떤 시각적 질감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래서 그다음에 색, 그리고 질감,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조형 요소입니다. 유리의 투명함과 반사적인 성질이 작품에서 화려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또 더하고 있습니다. 자, 조형 원리로는 통일과 변화, 요 균형,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은요, 구라는 어떤 동일한 형태의 오브제를 반복해서 사용했죠. 그리고 작품 전체에 어떤 강력한 이런 통일성을 부여하면서도 약간의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과 같은 색채를 사용해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균형감이 있다는 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방사형 대칭이죠. 작품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요소들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안정감을 주는 대칭적 균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더하자면요. 이게 율동이라는 점도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구슬들이 원형으로 반복 배치되면서 율동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색채가 바깥의 푸른색에서 안쪽에 붉은색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에서 또 점증의 느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배치된 이제 붉은색 구슬들이 주변에 노란색, 푸른색과 인제 색채 대비를 주면서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중앙 부분으로 작품의 초점을 끌고 오는 강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구슬이는 평범한 오브제를 반복하고 방사형 대칭 구조로 배치를 해서 통일성과 안정감을 구축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안에 한색과 난색의 뚜렷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점증의 원리를 활용해서 작품의 중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시나요? 네. 무기물에서 유기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독창적인 그런 조형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작품의 어떤 형태를 가진 작가로 대지미술 작가 리처드 롱을 들 수가 있고요. 리처드 롱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셔야 될 기본적인 대지미술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조형 요소와 원리는 질감, 양감, 그리고 통일 변화, 그리고 역시 위에 있는 작가와 같이 방사형 대칭의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수차에 기출된 현대 미술의 거장인 이우환 작가의 1970년대 대표작인 점으로부터 또는 선으로부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우환은 이제 사물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미술 운동인 모노화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였고요. 단색화를 대표하는 핵심 작가입니다. 이유한의 작품은 무언가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행위의 과정에 조금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그리고 작품 그 자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물로 수행 과정이 마치 캔버스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코발트 블루나 주황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직접 이제 캔버스에 갖다 댐으로 인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붓을 찢거나 그어 내리입니다. 그래서 붓의 안료가 이렇게 다 떨어져서 획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이 행위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성과 소멸의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붓 자국이 필획이 짙게 시작해서 점차 옅어지면서 사라지는 소멸의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의 공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완 작가의 이제 캔버스의 여백은 텅 빈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감과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공간이고요. 캔버스는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이 만나는 철학적 장소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조형 요소는 점과 선입니다. 이 작품의 기본 단위는 필획이죠. 예, 점이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마치 이제 작은 사각형처럼 보이는 점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좀 모여 있고요. 이 점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죠.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특별한 방향으로 흐르듯이 암시적 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단위인 점들이 모여서 격자문이라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마치 기계적인 그런 격자가 아니라 약간의 손의 흔적이 남아있는 불완전하고 유기적인 격자입니다. 색채는 단색이 특징이죠. 그래서 짙은 코발트 블루 색깔을 이용해서 캠퍼스 바탕에 아주 은은한 그런 아이보리색의 극단적인 색채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그려진 부분과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붓에 묻은 안료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하나의 획 안에서도 어떻게 짙은 부분에서 옅은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명암 변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점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품의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깊이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조형 원리는 반복과 율동이죠. 가장 지배적인 원리입니다. 동일한 행위, 점을 찍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화면 전체에 질서가 부여되게 되고요. 마치 호흡이나 심장 박동과 같은 명상적인 율동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점과 단색의 반복을 통해서 화면 전체에 강력한 통일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각각의 붓자국은 사람의 손으로 찍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다른 형태와 농도, 크기를 가지죠. 이런 불완전함이 기계적인 단조로움을 피하고 변화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전면적인 구성의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면을 잘랐을 때 비슷한 조형 요소와 원리가 보였을 때 우리가 전면 균질 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전면적인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초점이 없이 점들은 전체 캔버스 표면에 고르게 퍼져나가는 이런 구성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백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게 이 작품을 따분하지 않게 보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들이 이 여백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객이 칠해진 곳과 칠해지지 않은 곳 사이에 미묘한 어떤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약해 드리면 이유안의 점으로부터는 단색의 점이라는 극도로 절제된 조형 요소를 반복해서 그리는 행위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점증과 율동, 여백의 활용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존재와 소멸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단색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와 유사하게 기출대 도판으로는 이육노의 군상 시리즈를 들 수 있습니다. 군상 시리즈 이미 기출이 됐고요. 이유안의 점으로부터와 대비적이면서 좀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공통점을 갖는 작품입니다. 서예와 추상을 융합한 그런 동서양 통합의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서 역동적인 생명력,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인물 하나하나가 붓에
속도, 압력, 농담이 조절된 그런 서예의 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유한의 작품과 공통점이 있고요. 또 그 자체가 움직임을 가진 하나의 선이자 일종의 문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물 형상이 사람 인자를 형상시키는 문자적 추상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동양 철학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기본 단위로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복제되지 않으면서도 저마다 다른 자세와 동세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형상이 잘 표현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한지나 캔버스의 바탕 위에 이제 검은색의 어떤 극도로 절제된 단색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역시 이유한의 작품과 공통점이 있고요. 조형 요소를 색과 여백으로 활용해서 인물들이 활동하고 숨쉬는 공간이자 무대로 적극적으로 기능하면서 인물들의 움직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복 변화에 근거해서요. 동세 율동과 같은 이런 조형 원리가 잘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일한 모티브가 이렇게 반복되면서도 인물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어떤 거대한 파도나 바람처럼 일정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쭉 이렇게 역동성 있게 가로지르고 있고요. 관람자의 시선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동일한 재료인 먹이나 어떤 단색 그리고 동일한 주제인 인간이 반복을 통해서 수백 개의 개별적 형상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묶여내면서 지루하지 않게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면에 어디를 잘라도 비슷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갖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올 오버 페인팅 전면 균질 회화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은 화면 전체에 걸쳐서 동등한 어떤 중요도를 갖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갖는 메시지는 민중입니다. 영웅이 아닌 민중, 개개인이 모인 집단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인물들이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움직이잖아요. 마치 인제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유, 인간 해방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상징하는 공동체로 보여지고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럴 때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힘 이런 것들 불의의 항거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중 공동체의 힘을 상징합니다. 개별의 피력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제 이루고 있고요. 결국 개개인의 생명이 모여서 인류라는 거대한 생명력의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동양적인 철학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응노의 군상은요. 서예적 피력이라는 극도로 절제된 조형 요소를 반복과 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운용하고 있고 강력한 율동감과 동세를 창출한 작품입니다. 인간 해방에 대한 갈망, 민중 공동체의 거대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가의 철학과 시대 정신을 담은 그런 걸작으로 보여집니다. 됩니까? 네, 세 번째 기출된 도파는요.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출구에 설치된 굉장히 유명하죠. 예, 나선형 계단입니다. 설계자는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이기도 하죠. 주세페 모모인데 1932년에 완공된 작품입니다. 이 계단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인 도나토 브라만테가 1505년경에 바티칸에 설계했던 원래 브라만테 계단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자, 이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중나선입니다. 이 계단의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특징은 이중나선, 선입니다. 선. 사실 인제 나선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독립된 어떤 계단으로 사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이런 이중 나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인제 박물관을 나가는 하행용이고 하나는 이제 거의 상행용이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구조 덕분에 상행하는 사람과 하행하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인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선이 얽혀 내려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조형 요소는 선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지배적인 조형 요소인데 계단의 난간과 스텝의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곡선이 강력한 나선을 그립니다. 역동적인 동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단의 스텝 하나하나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전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원추형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좁아지는 그런 원추형의 소용돌이 형태의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면서
보이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단의 중앙이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이런 보이드 공간은 계단의 나선 형태를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강조의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으로 장식된 금속재에서 어떤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매끄러운 그런 석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텝의 질감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작품에 또 다른 시각적 풍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형 원리로는 역시 율동과 반복입니다.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계단의 스텝들과 난간의 장식들에서 시각적인 율동감을 생성합니다. 관람객의 시선이 이 율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선형의 흐름을 타게 되고요. 이 계단은 시각적 동세의 대표적인 그런 예시로 우리가 많이 교과서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과 형태가 멈춰져 있지 않고 아래에 중앙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이드 공간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강력한 소용돌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나선형의 어떤 선들이 인제 계단 맨 아래에 그 원형 바닥의 보이드 공간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 디자인은 관람객의 시선을 그쪽으로 강제적으로 이끄는 강조의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계단의 나선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그런 점강, 요런 점증법, 원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의 깊이와 역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계단은 중앙의 수직측을 중심으로 모든 요소가 이제 원형으로 배치된 완벽한 방사형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조형미가 있고요. 요약을 해 드리면 주세페 모모의 바티칸 나선형 계단은 이중 나선이라는 전체적인 그런 그 설계를 통해서 기능과 신미성을 모두 성취한 20 세기 건축 디자인의 걸작입니다. 나선형 선들이 만들어내는 율동감과 동세, 그리고 모든 것을 중심으로 수렴시키는 초점의 활용이 어떤 시각적 경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각적 경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이 재료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조각화되어서 특유의 조형미 때문에 미술 교과서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논할 때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감을 달리한 자연형으로 또 역시 인제 율동이라는 유사한 조형미를 가진 홍대 미대의 수시 면접에 자주 등장했던 앤디 골드워시의 작품 고드름을 예상 도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두꺼운 끝을 눈에 담갔다가 얼 때까지 인제 물에 담갔다가 뺐다 하는 이러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막대를 지지대로 사용해서 예 긴장된 순간에 그 막대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대지미술 작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게 뾰족하게 나오는 그 기출 예상 도판이 사실은 그 기출된 조형 요소와 원리로는 좀 대비적이긴 한데 어쨌든 좌측에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으로 소멸성을 갖고 있고 친환경적인 소조형 입체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좀 우측에 있는 작품과 또 다른 어떤 조형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적용된 조형 요소는 조형 원리는 율동, 동세, 강조, 점증 요 정도로 위에 있는 그 주세페 모모의 나선형 계단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지미술은 은근히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비소유성, 비상업성, 또 미술관과 갤러리라는 작업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미술 작품의 규격화를 거부했다는 점, 그러면서 공간을 확장한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전시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한 예술 환경, 인간이 맺는 관계로서의 작품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여기서 보여지듯이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역시 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리처드 롱, 크리스토 요렇게 작가군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인제 크리스토 같은 경우는 특정 건물이나 뭐 다리, 건축, 자연 환경을 천으로 싸는 이런 포장 행위를 통해서 영감을 주었던 작가입니다. 2020년에 돌아가셨죠. 84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여기 마이애미에 둘러싸인 섬을 인제 핑크색 하트로 섬을 둘러싼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의 영원한 뮤즈였고 영감의 원천이었던 부인 장 클로드가 사망하고도 10여 년 넘게 홀로 작업을 해 왔고요. 50년 정도를 작업을 했는데 한 22개의 프로젝트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 보시는 풍레프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독일 국회의사당 프로젝트가 있고요. 작고하기 전까지는 요기 인제 이미 인제 진행이 된 프랑스 개선문 프로젝트를 그 당시에는 인제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둘러싸인 섬은 이미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출된 작품인데요. 요 옆에 있는 과정은 중앙에 요 옆에 있는 센터의 이미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도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토와 그의 부인이었던 클로드의 자심작입니다. 마이애미 비스케인만의 11개 작은 섬들을 이제 분홍빛의 천으로 두르는 둘러싸인 섬 프로젝트로 해양 생물학자, 조류학자, 건축가, 변호사 등 400여 명 이상의 작업자가 투입된 굉장히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우측의 상단에 요 작품은 여기서 보여지는 조형 요소는 뭘까요? 선입니다. 선. 계곡의 커튼 역시 기출작이 된 콜로라도의 라이플 캡에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요 산과 산이 1000피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 산과 산의 1000피트 이상 떨어진 두 개의 산을 주황빛 닷줄로 엮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설치한 뒤에 28시간 만에 돌풍에 의해서 모래바람으로 찢어졌지만 여러 미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생한 주황빛 커튼과 선과 색을 들 수가 있는데 조형 요소로 주황빛 커튼과 푸른 하늘의 녹색의 산이 어떤 색조의 조화와 대비를 은은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커튼이 만들어내는 이런 너울이 리듬감을 더하면서 자연에 떠다니는 하나의 파도나 배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설치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시도가 좀 돋보였고요. 그리고 미술이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 소유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런 대중 미술이 기존 미술이 갖는 편견을 탈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홍대 미대 면접을 위해서 아델라 코치는 단기 쪽집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의 경험과 또 대성 마이맥에서 오랫동안 홍대 미대 면접을 위한 미술사 강의 경험을 살려서요. 기출될 만한 감상 표현 문제 10선을 교과서에서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표현과 감상 각 1시간씩 2시간 총 해서 1회당 2시간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조치원 캠 면접이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주 홍대 캠 서울 면접 지원자들까지 쪽집게 도판으로 끝까지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홍대미대 면접 문제 최다 기출된 미술사조인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가 사랑을 맞지 않는, 그래서 아마도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미술사의 한 꼭지를 작년 기출작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암기하고 가져가야 될 파트이고요. 드로잉 면접에서 이 사조를 적용한다면 가산점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조입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자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